K9 자주포는 1989년부터 10년간의 연구 끝에 1998년 개발이 완료된 국내 고유 모델의 자주포다. 1980년대 초 육군은 KH-179 견인포의 전력화와 함께 화력의 열쇠를 보완하고자 견인포에 비해 기동성과 운용성, 생존성이 우수한 현대식 자주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던 미국의 M109A2 자주포를 국내 면허 생산하기로 결정했으며 1983년 12월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1985년부터 전력화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화포 배치를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열세에 있었다. 북한은 화포 수량 면에서 우리보다 5,000문이나 많았고 그중 50%가 자주화 및 차량 탑재형이라 기동화에 용이했다. 특히 170mm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됐다. 전술적으로 육군은 2000년대 한국군 작전 환경에 부합한 적중심 타격 능력을 갖춘 화포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사거리 40km급 자동화된 신형 자주포인 K9의 연구 개발이 결정됐다. 최대 사거리 확보를 위한 도전 연구 개발 간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장, 장약, 탄의 새로운 개발이었다. 포강 내높은 압력과 K5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사격 충격량을 견딜 수 있는 도열, 호미 폐쇄 장치와 마운트의 설계가 필요했다. 특히 무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량 감소, 반동력 최소화와 안전 확보로 인한 절충이 매우 중요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물을 시험 제작해 사격으로 확인하고 재설계 후 시험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추진 장력의 경우 40km 사거리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되 약실 압력은 포신의 설계 허용 압력 아래여야 했고 강내 차배 최소화가 달성돼야 했다. 국내의 독자적인 추진 장약 설계 기술이 부족한 가운데 최적의 장약 설계를 위해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했다. 안전과 직결돼 위험도가 매우 큰 과제였으나 기술 도입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개발에 도전했고 연구팀은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했다. 타는 비행관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유선형으로 설계하고 대신 포강 내 안정된 운동을 위해 작은 날개가 있는 형상으로 개발했다. 하지만 장전 간 문제가 발생해 실용 개발 때 재설계해야 했다. 탄의 뒤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감소시키는 기술은 관련 기술 개발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연구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터키에 장사정 탄약을 수출했으며 이집트에는 탄약 생산 시설을 포함한 기술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완성한 차량 분야는 독자적인 개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국내에서 개발한 구조물에 해외의 동력 장치를 탑재한 기동 성능 실험 차량을 제작해 시험을 수행했고 엔진 성능 부족으로 기동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해 독일의 MTU 엔진으로 교체해 개발했다. 해당 경험은 차량 체계 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기존 자주포의 알루미늄 구조물과 달리 국내 장갑 판재를 적용한 차체 및 포탑의 방어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의 새로운 개발도 필요했다. 기존 자주포에 비해 몇 배 이상 큰 사격 충격을 견뎌야 하는 장갑 판재 포탑 구조물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인 추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포탑 구조물의 유압으로 작동하는 해머를 이용해 15톤에서 130톤까지 하중을 증가시켜가며 시험했으며 많은 취약 부위를 찾아 개선했다. 당시 국내 엔진, 변속기, 위치 확인 센서, 포구 속도 측정 레이더는 기술 부족과 생산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도입이 불가피했으며 유기압 현수 장치는 기술을 도입해 K9 자주포에 적합한 장치를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유기압 현수 장치는 이후 영국으로 역수출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강 화력의 탄생 완성된 체계는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시 국내 시험 시설은 미비했으나 규정된 시험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자주포 체계는 영하 32도씨의 극저온 조건으로 저장한 후 성능을 확인해야 했으나 당시 저온 챔버를 갖추지 못해 밀폐된 건물에 질소가스를 주입해 온도를 낮추고 운용자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시험을 수행했다. 개발 기간에 시험장이 건설되면서 관련 전자파 적합성 시험, 내구도 주행 시험 등 기동성능 시험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K9 자주포의 국내 독자 개발 과정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국내 지상 무기체계 개발 기술과 경험을 융합하고 연구소, 군 및 방산기업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기한 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우리의 첨단 무기 세계시장 정주준. 최첨단 명품 무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국내 방산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무기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의 장으로 벌써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 방산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산업의 축제로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DX코리아 조직위원회, 코트라가 주관하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경기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서 후원하는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특히 총 35개국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전시 면적만 44,000제곱미터에 이르는 글로벌 방위산업 전시회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전시 품목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방호장비, 헬기, 통신장비 등 무기체계류를 비롯해 대테러 보안, 경찰 장비류, 전투지원, 물자 및 장비류 등으로 구성돼 첨단 지상 무기, 장비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출 판로를 뚫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해외 국방 산업 및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전시회를 위해 대거 방한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서 직접 킨텍스를 찾아 선진 무기들을 체험하고 구매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시회와 함께 30여 개국 참모총장, 군획득관 및 방산부문 유력 바이어 260여 명을 초청하고 방산 보안 전문 수출 상담회를 연계해 방산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국산 무기 및 장비의 우수성을 선보이고자 해외 초청 군 주요 인사와 바이어 등과 함께 포천 훈련장을 찾아 기동 및 화력 시범을 펼친다. 국내 유수의 방산 기업들도 킨텍스에 모인다. 한화그룹은 글로벌 방산 10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룹 내 4개사가 130부스 규모로 대거 참여한다. 현대자동차 그룹 또한 현대로템과 기아자동차가 대규모 참가를 결정하고 최근 전력화한 장갑차와 전술지휘 차량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 2014년 박람회를 통해 기아 자동차의 군용 트럭을 수입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올해에도 조달 정장이 직접 찾아 현대위아의 105mm 곡사포와 기아 자동차 한화그룹관을 공식 방문하기로 확정했다. 또 파키스탄 서열 4위인 라힐 샤리프 육군 참모총장은 한화 테크윈에서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한 지상무기를 둘러보고 구매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일반인을 위한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개최된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은 퍼블릭 데이를 구성해 수도권 최초의 아미 페스티벌을 대규모로 개최한다. 군악대 및 의장대 공연을 비롯해 육군정보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로보드론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야외 행사장에서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전투기동 장비들의 박진감 넘치는 기동시범은 물론 탑승 체험까지 준비돼 생소한 군장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또 국내 여러 전우회가 함께하는 응답하라
전후회 안보 현장 견학 및 문화 탐방, 특공무술 시범, 학술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생생한 안보 교육의 장으로 꾸며진다. DX코리아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개최되는 DX코리아 2016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지상군 분야 방위산업 전시회로 민관군이 핵심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산 방산 장비 및 기술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X코리아 2016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